전반전도 끝나기 전에 6만 5천 관중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박차고 나간 이 충격적인 장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심의 현장이 왜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 지금 진짜 농담 하나도 안 섞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냥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직의 완전한 해체 과정이에요. 이건 축구팀의 성적 하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핵심 종이 사라지면서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키스톤 종 개념 아시죠? 특정 생태계에서 그 종이 사라지면 전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 현상이요. 지금 토트넘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그 키스톤 종의 이름은 당연히 손흥민이죠. 솔직히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만 해도 현지 팬들이랑 구단 관계자들은 이 정도로 심각한 파국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손흥민 한 명 빠진다고 팀이 무너지겠어? 우리한테는 솔랑케도 있고 메디슨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보다 훨씬 더 잔인했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골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이 팀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매하던 존재였다는 게 이제야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실까요?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기준으로 토트넘은 강등권인 18위와 단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토트넘이 지난 몇십 년간 쌓아올린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이라는 위상이 단 한 경기 결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에서는 이미 패닉 상태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지면 우리는 진짜 강등이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댓글란은 절망과 공포로 뒤덮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강등권 팀들이 갑자기 기적적인 승부를 펼치면서 토트넘을 향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시티라는 거함을 상대로 중거리포를 장렬시키며 무승부를 따냈고 웨스트햄은 승리를 챙기면서 토트넘과의 격차를 단 한 점으로 좁혔거든요. 맨시티를 상대로 비기는 팀이 있는 반면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홈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 감이 오시나요? 영국 현지 매체들의 논평은 더 가혹합니다. 가디언지는 토트넘의 현재 전력은 챔피언십 2부 리그 중위권 수준도 안 된다고 평가했고 텔레그래프는 이 팀이 강등되면 2부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3부 리그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이게 그냥 선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라는 게 더 무섭죠. 수조 원의 가치를 자랑하던 글로벌 클럽을 마치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 아무 전략 없이 방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있을 때도 토트넘의 성적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힘든 시기도 있었고 팬들이 불만을 표출한 적도 많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그때는 적어도 팀이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경기 중에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일은 없었고 감독이 선수들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꼴사나운 모습도 없었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어린 선수들이 흥분하면 다독이고 베테랑 선수들이 긴장을 놓치면 채찍질하고 감독과 선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해냈던 거죠. 조직 행동학에서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스타일이죠. 손흥민이 딱 그런 타입의 리더였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어떤가요? 감정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해서 퇴장당하기 일쑤고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동료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심판한테 항의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실제로 이번 시즌 들어 로메로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난 뒤의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주장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2.3골이고 승률은 30%도 안 돼요.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는 똑같은 선수 구성으로 승률이 60%를 넘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리더가 바뀌면서 팀의 DNA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의 크리스탈 팰리스전 현장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운집했어요. 강등권과의 격차가 단 한 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겨우 40초 만에 토트넘 골문 앞이 아수라장이 돼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가 완전히 프리 상태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 비카리오의 신의 한 수 같은 선방으로 겨우 실점을 면했거든요. 중계 화면에 잡힌 팬들의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아, 오늘도 이러는구나 하는 체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경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팬들이 이미 패배를 예감하는 팀이라니요. 전반 29분경에는 토트넘의 뒷공간이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수비 라인이 종이처럼 찢어지면서 실점 상황이 만들어졌죠. 다행히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이미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인 연결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잠깐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솔랑케가 선제골을 터뜨린 거예요. 경기장이 순간적으로 환호성으로 뒤덮였죠. 역시 우리 홈이야.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는구나. 팬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환희가 얼마나 갔을까요? 딱 5분이요, 여러분. 5분 만에 다시 지옥으로 추락했어요.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박스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파울을 범했거든요. 상대 공격수가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밀쳐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플레이인지 아세요? 유소년 축구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초보적인 실수를 프리미어리그 센터백이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당연히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왔고 동시에 페널티킥까지 선언됐죠. 반더벤은 이번 시즌 주장완장을 차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이런 무책임한 플레이로 팀을 수적 열세로 몰아넣었어요. 페널티킥이 골망을 갈랐고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췄는데 팬들의 얼굴이 정말 말 그대로 백지장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완전한 무감각 상태. 아, 이게 우리 팀 수준이구나 하는 체념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팬들이 화를 내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 팬들은 화도 안 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수적 열세에 몰린 토트넘은 이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세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곧바로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2대1로 뒤처졌습니다. 이때부터 관중석에서는 단순한 야유를 넘어선 원초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퍼킹 디스그레이스풀, 겟 아웃 오브 아워 클럽, 이런 외침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죠. 한 현지 팬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손흥민은 도대체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유로파 우승을 시켰던 거냐? 소름 돋지 않나요?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그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많은 걸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는지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같은 선수들인데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나 극명하다는 건 결국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선수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증거거든요.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단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팀 구성원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손흥민은 그 자체로 토트넘의 집단 효능감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죠. 영국의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토트넘의 문제는 전술이나 체력이 아니다. 정신력의 완전한 붕괴다. 주장 완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선수들이 팀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로메로나 반더벤 같은 선수들은 개인 기량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팀 전체를 짊어지는 리더로서의 자질은 손흥민의 발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완장만 차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반전 종료를 몇 분 앞둔 시점에서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3대1이 됐어요. 바로 이 순간이죠.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 게요. 전반전 휘슬도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수천 명의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경기장 출입구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인지 아세요? 축구 팬들에게 경기장을 떠나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그건 선수들과 감독,
그리고 구단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의 경기는 더 이상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선언인 거죠. 특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홈팬들이 전반전도 끝나기 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는 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에요. 이건 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거든요. 중계 카메라가 비춘 관중석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가득 차 있어야 할 좌석들이 점점 비어가고 계단을 통해 출구로 향하는 팬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어떤 팬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떤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기장을 떠났어요. 이게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수년간 쌓여온 실망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벤치에서는 투도르 감독이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퇴장당한 로메로는 관중석 구석에서 멍하니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베리발도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토트넘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경기는 결국 3대1로 끝났고 토트넘은 리그 17위로 추락했어요. 강등권인 18위와의 격차는 단 한 점. 다음 경기에서 지고 강등권 팀이 이기면 그대로 강등권으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된 거죠.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몰락입니다. 영국 현지 SNS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 서포터들까지 가세에서 토트넘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거든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그냥 햄 없는 햄버거다. 토트넘이 챔피언십에 가면 그곳에서도 꼴찌할 것 같다. 이제 손흥민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들이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특히 아스널 팬들의 조롱이 가장 신랄했는데요. 우리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것보다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걸 보는 게 더 좋다는 배너까지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고 해요. 라이벌팀 팬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는다는 건 정말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더 슬픈 건 토트넘 팬들조차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박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강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강등돼서 완전히 재정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명문 클럽의 팬들이 강등을 기대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예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내면서 분명히 계산을 했을 거예요. 솔랑케가 있고 메디슨이 있고 쿨루세프스키가 있으니까 손흥민 없어도 괜찮겠지 하고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3년 동안 뛰면서 단순히 기록만 세운 게 아니에요. 팀의 문화를 만들었고 후배들에게 프로의식을 가르쳤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냈죠.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클럽의 얼굴이었어요. 이런 존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을 잃는 게 아니라 팀의 정체성 자체를 잃는 거거든요.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팀 스포츠에서 상징적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상징적 리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떠나고 팀이 지고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격려해주는 사람이죠. 손흥민이 딱 그런 스타일의 리더였어요.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프로 선수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힘들 때도 저렇게 버텨야 하는구나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롤모델이 사라져버렸죠. 대신 남은 건 감정 조절 못해서 퇴장당하는 주장이랑 중요한 순간에 멍청한 파울 범하는 센터백이에요. 젊은 선수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리더십이 수치로도 증명된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던 시즌의 토트넘 평균 승점은 경기당 1.8점이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떠난 후 로메로가 주장이 된 이번 시즌은 평균 승점이 1.1점이에요. 같은 리그, 비슷한 선수 구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결국 리더십의 차이라는 거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부재는 치명적이에요. 손흥민은 왼쪽 윙에서 뛰면서 단순히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수비 가담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상대 풀백을 견제하고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전환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다방면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팀에서 사라지면
당연히 전술적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토트넘의 전술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공격할 때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기만 하고 날카로운 침투가 없고 수비할 때는 라인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다 리더십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손흥민은 경기 중에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소리치면서 위치를 잡아줬거든요. 여기로 와. 저쪽 공간 막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어요.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뛰는 거죠. 투도르 감독도 문제예요. 이 사람은 경기가 끝나면 항상 선수들 탓만 해요. 선수들이 내 전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전술을 소화 못하면 그건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짠 거고, 집중력이 부족하면 동기부여를 제대로 못한 감독 책임이에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감독이 좀 부족해도 팀이 돌아갔어요. 손흥민이 경기장 안에서 사실상 코치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독도 무능하고 리더도 없으니까 팀이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 거죠. 배에 비유하자면 선장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그냥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상태예요. 영국의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이렇게 말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내면서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클럽의 영혼을 보냈다. 지금 토트넘에는 영혼이 없다. 그냥 뛰는 선수들만 있을 뿐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혼 없는 팀, 이게 지금 토트넘의 정체죠.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정말 처참해요. SNS를 보면 손흥민이 떠난 걸 만류하지 못한 구단이 원망스럽다. 손흥민한테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야 한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거든요. 심지어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사진을 들고 경기장에 나타나서 Come back Captain Son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기도 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손흥민은 지금 새로운 팀에서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떠난 후 합류한 팀에서 벌써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하면서 여전히 월드클래스 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흥민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토트넘을 떠났을 뿐이죠. 이게 정말 토트넘한테는 치명적인 아이러니예요. 손흥민을 보내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주급도 비싸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고 생각했을 텐데 정작 손흥민은 다른 팀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토트넘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토트넘 프런트가 얼마나 선수를 보는 눈이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스포츠 경영학에서는 이런 걸 단기적 사고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당장 눈앞의 주급 절감이나 새로운 선수 영입에만 집중하다가 장기적으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고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이런 무형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한 게 토트넘의 가장 큰 실수예요. 실제로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사던 팬들이 이제 토트넘에 관심을 끊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유니폼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계권, 스폰서십, 프리시즌 투어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토트넘 구단주 다니엘 레비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을 잡아야 했다고, 주급을 더 줘서라도 남겨야 했다고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서 행복하게 뛰고 있고 토트넘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레비가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손흥민을 보낸 것보다 더 멍청한 결정은 없을 것이다.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근데 팬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13년 동안 팀에 헌신한 레전드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 결과가 강등 위기로 이어졌으니까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더 험난해요. 리버풀이랑 붙어야 하거든요. 지금 리버풀은 리그 선두권을 다투는 팀이에요. 토트넘의 현재 상태로 리버풀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만약 리버풀한테 대패하고 강등권 팀들이 승점을 챙기면 토트넘은 진짜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영국 언론들은 벌써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토트넘이 강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주요 선수들은 팀을 떠날 거고 스폰서들도 계약을 해지할 거고
경기장 수입도 급감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한마디로 클럽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도 토트넘이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수들의 멘탈 상태로는 2부 리그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명문 클럽들이 2부에서도 부진하다가 3부까지 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토트넘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